만성 콩팥병 들어보셨나요? 이게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침묵의 병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정말 심각해질 때까지는 알아차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과연 아무 신호도 없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몸은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꾸준하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그냥 넘겼던 그런 사소한 불편함들 있으시죠? 바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콩팥이 보내는 아주 절박한 구조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진 씨 이야기가 바로 딱 그런데요. 이분은 늘 피곤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대요. 온몸은 또 어찌나 가려운지 정말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만 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이 퉁퉁 부어서 반지가 안 들어갈 정도였고, 밤에 소변을 보면 거품이 유난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일 밤 정말 알람이라도 맞춘 것처럼 새벽 4시만 되면 딱 잠에서 깨서 화장실에 가야 했고요. 사실 이런 증상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 애매해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게 바로 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필터, 바로 콩팥의 역할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콩팥 하면 딱 떠올리셔야 할 단어가 바로 정수기입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요. 혈액 속에 떠다니는 온갖 노폐물을 싹 걸러내주고요. 또 몸 안에 염분이나 수분량을 조절해서 우리가 붓거나 반대로 탈수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심지어 혈압 조절까지 담당하니까 정말 중요한 장기죠. 이 정수기의 핵심 부품, 그러니까 필터가 바로 사구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동그랗게 뭉쳐있는 모양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 혈액이 깨끗하게 걸러지는 겁니다. 아까 경진 씨가 겪었던 증상 중에 거품 섞인 소변 기억나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구체라는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요. 원래는 절대 빠져나가면 안 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되거든요. 이걸 바로 우리가 단백뇨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게 한번 시작되면 정말 무서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보세요. 1단계, 어떤 이유로든 필터가 손상되죠. 그럼 2단계,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큰일 났다 싶어서 이 빠져나간 단백질을 다시 흡수하려고 3단계, 콩팥을 더 쥐어짜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4단계, 필터는 더 망가지고 단백뇨는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콩팥 기능은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우리 콩팥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걸까요? 주범이 누굴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나중에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해진 환자 10분 중에 7분은요. 바로 당뇨병과 고혈압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콩팥 건강의 핵심은 생활 습관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아주 명확한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바꿔야 할 것,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단백질과 소금, 이 두 가지를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은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고 나면 물을 하고 이산화탄소만 남기고 아주 깔끔하게 사라져요. 그런데 단백질은 좀 다릅니다. 다 타고 나서도 질소 노폐물이라는 일종의 찌꺼기를 남기거든요. 그리고 이 찌꺼기를 청소하는 게 바로 누구의 일이냐? 콩팥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콩팥은 야근을 해야 하는 셈이죠. 그럼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안전할까요? 콩팥 건강을 지키는 단백질 섭취 공식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내 체중 곱하기 0.8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몸무게가 70kg이다. 그러면 하루에 56g 정도의 단백질이 딱 적당한 양이라는 거죠. 근데 56g,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탁구공 하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한 끼에 먹을 때 그 양이 탁구공 하나 크기를 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정말 적은 양이죠?
이 정도 양을 하루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막 무조건 맛없게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꿀팁이 있어요. 요리할 때 아예 소금 간을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간장을 물에 좀 희석해서 소스를 만들어서 살짝 찍어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완고등어처럼 짠 생선은요, 요리하기 전에 쌀뜨물에 한 30분만 담가 두세요. 짠기가 정말 많이 빠져나가서 훨씬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밥만 먹고 나면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피곤하고 졸린 경험 없으세요? 그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우리 콩팥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쭉 올라갈 때 그 남아도는 당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몸의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라는 당 먹는 하마가 많으면 많을수록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근육을 키우는 게 혈당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콩팥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셈이죠. 그렇다고 헬스장 가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 500ml 물병 2개만 준비하세요. 자, 이렇게 물병을 들고 팔을 구부려서 어깨까지 올렸다가 그대로 머리 위로 쭉 뻗어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 동작 하나로 팔이랑 어깨 근육을 동시에 키울 수 있어서 혈당 조절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 운동.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온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당을 소모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그냥 까치발 들듯이 뒤꿈치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아주 간단한 동작이잖아요. TV 보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틈틈이 꾸준히만 해주시면 정말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시작했던 경진 씨, 과연 어떤 변화를 맞이했을까요? 단 2주 만에 나타난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선 기름진 음식을 줄인 덕분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50이었던 수치가 134까지 떨어졌어요.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변화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는 바로 단백뇨 수치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 경진 씨의 단백뇨 수치는 무려 900에 달했어요. 이 정도면 콩팥이 정말 위험하다고 비명을 지르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단 2주 후에 이 수치가 믿기시나요? 30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예요. 경진 씨 본인도 아니 이렇게까지 큰 변화가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콩팥을 짓누르고 있던 엄청난 부담이 줄어들어서 드디어 콩팥이 숨을 쉬고 회복할 기회를 얻었다는 아주 희망적인 신호인 겁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콩팥 건강을 지키려면 첫째, 당뇨, 고혈압, 비만 이 3대 질환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식단에서는 단백질과 소금 섭취를 조절해야 하고요. 셋째, 꾸준한 운동으로 혈당을 잡아먹는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바로 정기적으로 아주 간단한 피검사, 소변 검사를 통해서 내 콩팥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콩팥은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티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그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무 늦기 전에 내 콩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